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FC 바이에른의 여름 이적 시장은 수년 만에 가장 흥미진진합니다. 다시 한번 독일 우승에 그친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낸 바이에른은 선수단 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정상급 수준의 9번과 6번을 찾고 있습니다. 월요일 바이에른은 해리 케인의 이적에 관한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두 구단 관계자는 점심을 먹었고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협상은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될 예정입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는 두 클럽의 이적료가 최소 3,600만 유로 이상 차이가 날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이적 시 바이백 옵션을 주장할 것입니다. 토트넘 측은 아직 케인이 새로운 계약에 서명할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에른은 2-3년 후 케인과 재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바이백 조항을 넣어 케인을 영입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케인은 프리미어리그와 자신의 어린 시절 클럽으로 돌아와 앨런 시어러의 득점 기록을 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클럽 역대 최다 득점자인 케인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산만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케인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해리는 저에게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프로페셔널하고 항상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전혀 드러내지 않죠. 너무 많은 뉴스가 돌고 있어서 해리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해리는 현재 주장입니다. 그는 주장으로서 팀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해리는 산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해리는 여기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선수로서 그를 사랑합니다. 저는 해리를 전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는 5년, 6년, 7년 연속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입니다. 결정은 구단과 해리 사이에 내려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해리는 항상 스트라이커로서 열심히 일하고 공을 잃으면 다시 전력 질주하는 가장 열심히 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해리는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최종 결정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해리도 모를 겁니다. 그냥 기다려야죠. 그와 함께 뛰는 것은 항상 재미있고 기쁨입니다. 해리가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알힐랄이 나폴리에게 정식 제안을 제출했고 더 놀라운 것은 오시멘에 대한 제안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음바페에게 3억 유로 제안이 거절된 후 오시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알힐랄은 현재 이적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나폴리에게 1억 4천만 유로를 제안했습니다. 엄청난 제안이었고 로렌티스의 나폴리를 들썩이게 만들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나폴리의 상징인 오시멘에 대한 제안입니다. 알힐랄은 실제로 주당 100만 파운드, 한화 약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오시멘은 나폴리와 계약 갱신을 협상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로렌티스는 오시멘의 매각과 관련하여 PSG에게 2억 유로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억 5천만 유로 이상의 제안이 도착하면 나폴리는 앉아서 최종 매각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알힐랄은 나폴리 구단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미 인상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시멘의 에이전트들은 나폴리와 새 계약에 포함될 바이아웃 금액 때문에 진전이 느리다고 합니다. 오시멘 측은 약 1억 5천만 유로로 평가하는 반면 나폴리 구단은 이보다 훨씬 높은 2억 유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연봉은 보너스를 포함해 거의 2배 인상을 원하지만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나폴리는 김민재의 대체자를 찾기 위한 사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민재의 빈자리를 놓고 3파전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로렌티스는 며칠 전 렌 측이 이적 불가 판정을 내린 케빈 단소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슈투트가르트와의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마브로파노스의 행보는 뜨거운데 언론들은 시장에서 그를 위해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디나모 자그레브의 23세 크로아티아 선수 요시프 슈탈로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두 선수보다 저렴한 선수입니다. 뉴캐슬의 제안을 받았던 크바라에게 아스널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의 팀은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크바라의 영입을 꿈꾸고 있습니다. 독일 스포츠1에서는 김민재가 바이에른을 열광시킨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유니폼을 입은 첫 2주 동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이미 김민재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첫 등장은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FC 바이에른이 김민재의 민헨 이적을 발표한 지 겨우 2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PSG로 떠난 루카스 에르난데스의 후임으로 2028년까지 한국인 선수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민재는 그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 김민재는 적어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조슈아 키미의 칭찬으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매우 예의 바르고 내성적이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김민재가 매우 착하고 다정한 청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1은 이후 투엘 감독의 칭찬과 김민재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단호한 수비수다운 설득력을 발휘했고 패스에서 부정확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는데 이는 본인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바이에른은 내일 오후 리버풀과 친선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구신민에서는 데리흐트와 다요트의 출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크스포츠에서는 김민재가 가와사키를 상대로 데뷔전을 치른 후 두 번째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SG의 인터와의 경기는 이번 여름 루이스 엔리케의 새로운 파리 생제르맹 팀에서 네이마르를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네이마르가 인터전에서는 일본 팬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피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회복 중인 이강인은 예정대로 팀 동료들과 함께 훈련의 전반부를 뛰었고 네이마르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시도한 전술 작업에 맞춰 연습했습니다. 르 파리지앵은 엔리케 감독이 언론에 함구 중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은 없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